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오늘은 영주시장은 당선되어도 대법원 신설을 또 져야 되는가 하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평 논평은 영주시장 후보 여론조사에서 의혹의 키맨은 B 후보는 누구신가? B 후보는 누군가? 누가 뭐 이거 선뜻 내가 내라고 나서지 않으니까 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주시장은 당선이 되어도 대법원 신설을 또 져야 되는가? 참 어렵다. 영주시장 후보 여론조사 B 후보 황병직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B 후보는 스스로 밝히십시오 하는 이 B 후보는 이 의혹의 키맨이 될 수 있는가? 지난 4월 8일 날 영주 기자회견실에서 박성만, 최영섭, 송명달, 유정근 이 네 사람이 영주경찰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이러한 의혹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을 조사해 주십시오 하고 발고를 했어. 발고를 했는데 이게 정상적인 고소장은 아닌 것 같고 이러한 의혹이 있으니까 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황병직 후보도 뭔가를 고발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고발의 핵심 요체는 무엇인가 하면은 발고문에 그 제기한 의혹은 뭔가 하면은 안심번호, 가상번호를 사전에 유출됐는가 안 됐는가, 그 다음에 가짜 ARS 조사를 실시했는가, 그리고 조직적인 착신 전환 이런 건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중고 휴대폰 대량 동원됐다 하는 이런 의혹들인데 이런 중에 하나만 그 진실로 밝혀진다 그래도 문제가 상당히 커질 것인데 그날 4월 8일 날 기자회견장에서 말하기를 박성만 후보가 그 정도의 증거 없이 이 자리에 나왔겠느냐 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경찰서나 선거관리위원회 자료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는 지금 그 자료를 받은 부서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도가 여기에 관련된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나오는 거 보면은 매일신문에서 영주경찰서 여론조사 조작 수사 착수 민심 왜곡 의혹을 정조준했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하나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KBS 대구에서 국민의힘 영주시장 후보 여론조사 조작 의혹 수사 이래가지고 기사가 나 있고, 그 다음에 어저께 조선일보에서 이게 우리나라 최고 큰 언론에서 지금 거론이 됐기 때문에 저도 이 내용들을 세평하고 논평을 하는 겁니다. 조선일보에서 여론조사 왜곡 조작 의혹 경찰 영주시장 선거 수사 착수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예비후보 4명이 경찰에 녹취록 등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이런 얘기를 영주주재 기자가 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떤 방법이든지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경찰서에서 조사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 신문인 영주시민신문에서는 영주시장 여론조사 논란 예비후보 4명이 민심 왜곡 구조 강력 반발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썼는데,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역시나 영주시민신문에서 황병직 후보의 반론 기사인 것 같아요. 여론조사 의혹 개입 의혹 사실무근, 황병식 자신은 사실무근이다. 그리고 4명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하겠다. 이래가지고 이것이 지금 고발전으로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이 5명이 다 고발인 대상, 고발인 대상, 조사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래 다음에 또 영주시민신문에서 12월 달에
12월 달에 영주시장 여론조사 당사자 황병직 후보와는 접촉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황병직 후보는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경상북도 여론심의위원회에 공문과 이런 입장문을 첨부해가지고 자기는 관련 없다 하는 것을 입증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영주시민신문에서 이렇게 지금 기사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입장문을 황병직 후보는 이렇게 입장문과 더불어서 경상북도에서 내려온 그 심의위원회 결과를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황병직 후보는 작년 12월 내외경제 TV 여론조사에 제가 아니라 비후보 측 요청으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을 보면은 내용이 의혹으로만 불거져 있지 지금 뭐 하나가 잡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4명의 후보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 내용은 뭔가 하면은 황병직 후보가 비후보가 누군지 스스로 밝히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전코리아가 10월 이후에 비전코리아 재직하고 10월 이후에 접촉한 사실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고, 그래 없다면 없는 대로 대답을 해주시고 없다면 있다면 있는 대로 간략하게 얘기해 달라 그랬는데 다 통화했어요. 다 통화했는데 황병직 후보는 전화를 안 받았고 박성만 후보도 전화를 안 받았고, 이제는 후보가 아니네 컷오프 됐으니까. 박성만 도의장은 전화를 안 받았고 최영섭 후보는 전화를 해서 비전코리아 사람이 10월 4일 날 왔다 갔는데 거절해가지고 돌려보냈다 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유정근 후보는 당시에 작년 12월 달에는 현직의 부시장으로 권한대행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이하고는 아주 상관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송병달 후보가 있어요. 송병달 후보가 있는데 송병달 후보는 어제 내가 통화를 한번 했고 오늘 통화를 하니까 전화가 안 돼서 문자를 남겼더니만 다시 전화가 왔는데 송병달 후보는 역시 두 사람이 송병달 후보 사무실을 왔다 이거야. 왔는데 또 여론조사 얘기를 하길래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개별적인 여론조사는 하지 않으니 돌아가시오 하고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최영섭 후보도 거절했다. 송명달 후보도 사무실에 찾아왔는데 거절했다. 이 두 사람은 비전코리아 사람들하고 접촉은 있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접촉은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 황병직 후보는 접촉한 사실조차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박성만 도의회 의장 같은 경우에는 10월 20일 날 보석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보석돼 가지고 나오자마자 뭐 본인의 시장 후보 문제도 아직도 결정 안 됐을 그런 굉장히 바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 중에서 유정근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직 부시장 권한대행이었기 때문에 시장 선거하고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이 비전코리아 사람이 왔다 갈 리도 없고 볼 리도 없고 볼 일이 없다. 그러니까 제일 완벽하게 빠진 사람은 유정근 후보하고 박성만 도의회 의장 두 사람은 없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더 붙인다 그러면은 황병직 후보는 접촉한 사실도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또 빠져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은 접촉했는 사람은 최영섭 후보하고 송명달 후보인데 그분들도 그런 것은 이런 지하에 거절해서 돌려보냈다. 이 끝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경찰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보를 따져야 돼요. 진보를 따져야 되는 거는 이제 이 네 사람들이 이 증거와 그 증거품을 내놨다 그러니까 내놨으면은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일의 경중에 따라 가지고 처리가 되겠지만은 박성만 도의회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날 기자회견하면서 말을 많이 했지요. 뭐 공pon이 동이 났다. 그런 정도의 증거 없이 여기 나왔겠느냐. 이런 의미심장한 말, 이 말들이 이 증언이 저쪽에 해결이 돼야 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황병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해명해야 될 거는 뭐고, 신문사가 해명해야 될 거는 뭐고, 여론조사 회사가 해명해야 될 게 뭐고, 이거를 분류해서 해명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아직도 이 사람들 중에는 안심번호 사전 유출이라든가 가짜 ARS 조사, 조직적인 착신한 전환, 중고 핸드폰 대량 동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은 설왕설래 얘기만 했지 뭐 하나 옳은 거 잡아낸 건 없어요. 없고 증거, 녹취록 이것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박성만 도의회 의장이 했는 얘기가 제일 관심을 끄는 문제가 그 정도의 준비 자료 없이 이 기자회견장에 나왔겠느냐 하는 이 얘기인데, 이 얘기가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어서 얼마만큼 사건으로 만들어지느냐, 아니면은 의혹으로 끝나버리느냐, 그게 이제 영주 선거의 관건이에요. 관건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이 문제하고 연관성이 없는 사람은 이래 보면은 박성만 도의회 의장은 컷오프 됐으니까 그렇고, 유정근 후보가 제일 관련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황병직 후보가 스스로 접촉 자체가 없었다 이러니까 뭐 없는 것 같은데, 결론이 나겠지요. 결론이 날 겁니다. 지금 이런 것들 잘못 조사 수사하면은 뒤끝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지금 수사나 경찰들의 수사나 선관위의 수사, 이번에 선거관리에 관한 이 조사는 꼭 누가 고발을 해야만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선관위 직원들이라든가 경찰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똑바로 해야 됩니다. 고발장 돌아는 것만 하는 게 아니야. 인지수사, 소문 듣고도 할 수 있고, 의심내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사라는 것도 있고. 이게 나중에 지금 SNS상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고 있는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캐치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사건이 됐을 적에, 그때 가서 시작하는 단계라 그러면은, 선거관리위원들도, 그걸 안 해가지고 잘했다 소리 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의 공무원을 제대로 처리 안 한 그 대가로서 일의 경중에 따라서는 일이 중하고 가벼움에 따라 가지고는 자기 퇴직금까지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똑바로 하시오. 페이스북에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난 몰랐다, 우리는 몰랐다, 그런 말이 성립이 되는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공명선거라는, 영주는 특히나 공명선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전임 시장이 대법원까지 가서 부정선거로 판명받아 가지고 그 직이 날아가는 사건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우범지역이야. 얼마 전에 또 밥 먹다 걸려가지고 지금 검찰에 서류가 넘어가 있는 게 있잖아요. 기소가 되든지 각하가 되든지 또 그 문제 나올 거지.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이 문제를 가볍게 홀로리 달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정말 이 방송이 알맹이가 없는 듯 하면서도 상당히 심오한 방송입니다. 영주의 비후보는 누군가? 내라고 저요 하고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을 때는 뒷감당이 안 돼.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나무해를 뭐 훔쳐보려고 그러다 했는 그 사건 자체보다도 지도자로서의 신뢰, 거짓말이 문제가 돼서 대통령이 그 권좌에서 내려온 겁니다. 이것도 전부 다 거짓말 하다 보면은 옳게 걸리면은 시민들에게 엄청난 지탄과 배척을 받는다 이 말이야. 버림받는다 이 말이야. 예. 오늘 내용은 이 고소 고발로 이어지고 있는 이 문제들 속에서 지금 최영섭 후보는 10월 4일 날 만나봤고 박성만 도의장은 10월 20일 날 보석돼서 잘 모르겠고 황병직 후보는 접촉 사실이 없다고 송명달 후보는 자기 사무실에 2명의 직원이 비전코리아 직원이 왔다 갔는데 그런 거 안 한다고 이런 자에 거절해가지고 내보냈고 최영섭 후보도 역시나 비전코리아에 사람이 왔는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고 거절해서 내보냈고 거기에 따라서 유정근 후보는 당시에 현직 부시장, 영주시장 권한 대행으로 공무원으로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하고는 연관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런 논평을 세 평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모두가 깨끗한 한 표를 행사해서 정말 그 중에서도 사람을 지금 뭐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서도 진실한 사람을 뽑아서 영주시장으로 바로 앉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 여러분들도 화이팅입니다. 멋진 날 되십시오. 인생의 최고의 날을 맞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의 논평 3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